자, 이번 시간에는 이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실제적인 강체의 이 관성 모멘트 계산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회전 운동하면서 관성 모멘트를 정의를 했죠. 그래서 어, 분산적인 물체의 경우에는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입자들의 질량에다가 축에서부터 회전축에서 떨어진 거리 제곱해서 전체적으로 합을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속적인 물체의 경우에는 이 축에서부터 동일한 거리 r 떨어져 있는 작은 면적을 생각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강체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관성모멘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봅시다. 어, 세 개의 질량으로 구성된 그런 물체고요. 물체를 잇는 막대는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회전축을 중앙에 있는 물체 여기서 이걸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는 경우에 관성 모멘트를 구해 봅시다. 자, 그럼 물체가 세 개잖아요. 분산적인 거죠. 분산적인데 물체가 세 개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mi, ri 제곱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우선 이것은 회전축에서부터 2분의 1 떨어졌죠. 그러니까 질량 m이고 2분의 1 떨어졌으니까 2분의 1의 제곱죠. 중앙에 있는 것은 r이 0이잖아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질량은 m이고 떨어진 거리가 회전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해서 전체적으로 어, 이 중앙을 회전축으로 해서 돌렸을 경우에 이 개의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l 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질량 m인 4개의 물체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막대에 의해 이런 식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축 1, 2, 3을 회전축으로 회전시켰을 때의 관성 모멘트를 각각 구하라 했어요. 1번 축은 이것이죠. 그리고 2번 축은 이것이고 3번 축은 이 지면의 수직한 그런 축입니다. 자, 우선 1번 축을 보면은 1번 이 축이잖아요. 이 축이니까 이 두 질량은 회전축하고 붙어 있으니까 R이 0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이 두 물체가 있는데 회전축에서부터 이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요거는 이게 L이기 때문에 요거는 루트 2분의 1이죠.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질량 M에다가 루트 2분의 1 제곱인데 두 개니까 2를 곱해가지고 여기 ml 제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회전축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두 물체는 R이 0이니까 생각해 볼 필요 없고 이 두 물체가 관성 모멘트를 가지는데 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L이죠. 이것도 축 떨어진 L이죠. 그래서 ml 제곱인데 두 개니까 2ml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지면의 수직한 어, 축을 회전시킬 경우에는 전부 다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니까 거리는 전부 다 떨어진 거리가 루트 2분의 1이죠. 2분의 1이고 질량이 m이니까 m에다가 이건데 4개니까 4로 곱해서 요 EML 제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까지 했던 불원석적인 거죠. 그래서 분산적인 그러한 물체로 구성된 그러한 개를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건 연속계죠. 막대 연속적 개니까 질량 m이고 길이가 l인 막대의 질량 중심을 그래서 2분의 1 지점을
축으로 해서 돌았을 때 관성 모멘트하고 막대 끝을 회전축으로 해서 돌았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를 각각 구하라. 자, 첫 번째 센터 매스를 중앙에 있는 축으로 막대를 회전시켰을 때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x 떨어진 작은 질량 부분 dx. 그래서 dx 부분은 전부 다 축에서 x 떨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질량이 dm인데 이거는 단위 길이당 밀도 로에다가 길이 dx 구한 것이 이 부분의 면적이죠. 이 부분은 전부 다 축에서부터 x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x제곱 dm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x제곱이 있고 dm은 로 dx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적분을 하면 이것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막대의 질량은 로에다가 막대 길이 L을 꼽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 로 해서 L의 강에 나오는데 질량을 이 로에다가 L 곱한 것으로 대치시키면은 그리고 센터 매스를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킬 경우에는 12분의 ml 제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끝을 회전축으로 해서 돌렸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어서 dx 부분 이어서 여기까지가 x. 자, 그럴 경우에 이 센터 매스를 회전시킬 경우에는 이제 이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죠. 마이너스 2분의 1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이걸 축으로 회전시켰을 경우에 적분 구간이 0에서 L까지죠. L까지고 이건 똑같고요. dm은 로 dx이기 때문에 똑같고 그래서 적분하면은 3분의 로 L 3승이 나오는데 질량은 m은 로 L이니까 그걸 치환하면은 3분의 1 ml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면은 센터 매스를 축으로 해서 회전시킨 것이 관성미터 쩍쪽 10분의 ml 제곱이고 이 끝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킬 경우에 관성미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걸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키기가 더 힘들죠. 관성미터가 더 크면 클수록 회전 운동을 시키기가 힘듭니다. 더 많은 토크가 필요하죠. 그래서 질량 중심을 회전축을 한 것이 이 끝을 회전축을 한 것보다 더 회전시키기 쉽고 왜냐하면 관성모멘트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환의 이 관성모멘트. 원환은 그냥 이제 이러한 폭이 아주 작은 폭이 작은 그러한 원환이죠. 윙이다, 윙. 자, 이럴 경우에 이 DM 부분은 전부 다 축에서부터 중심을 축으로 해서 회전시킬 경우에 역시 똑같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DM R 제곱인데 R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오고 DM 가능성이 뭡니까? DM을 적분하면 바로 질량이잖아요. 이 원환의 질량이 유형의 질량이기 때문에 MR 제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통인데요. 반경이 R이고, 반경이 라지 R이고, 높이가 H인 원통의 관성 모멘트. 그래서 이 중심 축을 회전시킬 때, 이 중앙에 있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킬 때 원통의 관성 모멘트를 한번 보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R 제곱 DM인데, DM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동일한 거리에 있는 그러한 면적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거리 R 떨어진 위치에 있는 면적소입니다. 자, 그래서 축에서 봤을 때 동일한 거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 DM이 이제 그런 식으로 택해줘야 되죠. 안 그러면 그게 정의에 맞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거니까 이 R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원통을 갖다 생각하면은 전부 다이 빗금친 부분이 이 동일한 거리 R에 있잖아요. 축에서부터 전부 다 동일한 거리 R에 있죠. 그리고 두께를 갖다가 DR을 하면은 어, 이 원주가 2파이R이잖아요. 2파이R에다가 DR을 갖다가 곱하고 그럼 여기 위에 면적이 되죠. 높이를 곱하면은 바로 요 최적이 되잖아요. 빗금식 부분의 최적이 2파이R DRH죠. 자, 그리고 밀도는 이 단위 최적당 어, 이 질량이니까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DM이 되죠. 그래서 이 DM 부분은 이 축에서부터 동일한 거리 R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R 제곱에다가 DM이 2파이R DR 로 H 올려주면 되고 적분은 0에서부터 라지 R까지 하면 되죠. 자, 그럼 R 삼성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원통의 질량은 파이에다가 R 제곱, 라지 R 제곱에다가 높이 H를 꼽으면 되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 최적인데 여기 최적인데 최적에다가 밀도를 꼽으면 질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입시켜 주면은 원통의 이 중앙에 있는 축으로 배제시켰을 경우에 완성 모멘트가 2분의 1 mr 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좀 복잡한데요. 질량이 m이고 반경이 r인 반쪽 원판입니다. 반쪽 원판의 이 중심과 지름축으로 변시킬 경우에 관성 모멘트를 각각 구하라. 자, 첫 번째는 요걸 축으로 지면의 수직한 거죠. 지면의 수직한 축으로 변시시켰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를 구해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축에서부터 동일한 거리 R 떨어져 있는 그러한 면적 부분을 작은 면적 부분을 생각한 것이 바로 DM이죠. 자, 그래서 이 동일한 면적 부분이기 때문에 반경 R에 있는 이 부분이고 그 두께가 DR인 하늘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하늘색 부분의 이 면적은 이 파이 R에다가 이 폭이 DR이고 여기 바로 면적이죠. 면적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되죠. 밀도 곱하면 바로 DM이죠. 그래서 이 DM은 전부 다 회전축에서 반경 R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건 접근하는 건 뭐 0에서 R까지 접근하기 때문에 접근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밀도하는 것은 이 질량이 M이기 때문에 M이고 그리고 이 면적이 파이 R 제곱인데 반 원판이잖아요. 반 원판이니까 반으로 나눠야겠죠. 파이 R 제곱에다가 나누기 2한 것이고 그래서 파이 R 제곱분의 2M이 바로 여기 밀도인데 그래서 밀도를 여기 대입시켜 주면은 우리가 완성 모멘트가 2분의 1 MR 제곱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지름축으로 회전시킬 경우에 완성 모멘트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축에서 동일한 거리 R을 떨어져 있는 면적 부분을 작은 면적 부분을 DM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하늘색 부분이 전부 다 축에서부터 R 떨어져 있잖아요. 이것도 R 떨어져 있고 R 떨어져 있죠. 폭은 DR을 생각하면은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이 요 높이 Y죠. Y에다가 Y가 뭡니까? R 사인 세타죠. R 사인 세타고 밑에도 있으니까 2배죠. 2R 사인 세타고 폭이 DR이고 그죠? 면적이죠. 면적에다 밀도 곱하면 하늘색 부분의 면적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R 제곱에다가 이걸 갖다 대입식이 주는데 이어서 적분을 할 때 세타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적분은 0에서 R까지 적분하는데 자 그래서 이, 이,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DR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세타로 바꾸어서 적분하는 게 편리하죠. 그래서 각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스몰 r을 하는 것이 라지 r에다가 이것이니까 코사인 세타고 여기 dr이 있죠. dr이니까 dr을 요거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d 세타가 되고 그래서 dm은 요것인데 요걸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r도 r을 갖다가 여기 이제 넣어주고 dr은 요걸 넣어주면은 여기 나옵니다. 해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각도와 세타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요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요거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죠. 그래서 이 각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접근을 하면은 그리고 밀도는 요걸 갖다가 이렇게 대입 주면은 4분의 1 mr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원판의 중심축 이 지면의 수직한 축으로 회전시킬 경우는 관성모멘트 2분의 mr 제곱이 나오고 그리고 이 지름의 축으로 회전시킬 경우에는 4분의 1 mr 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름을 축으로 회전시키는 게 훨씬 토크가 적게 들죠. 왜냐하면 관성모멘트가 적으니까요. 이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축으로 회전시키는 보다는 이 지름축으로 회전시키는 것이 관성모멘트가 적기 때문에 토크가 적게 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에 대한 건데 이건 뭐 상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면적 부분을 생각하고 이걸 각각 이 R, 세타, 파이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굳이 상세한 것은 몰라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의 중심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킬 경우에 관성 모멘트는 5분의 2 mr 자승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형태의 강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했죠. 원환이죠. 윙인데 윙이나 또는 이러한 속이 빈 원통이나 사실은 똑같거든요. mr 제곱이고 속이 찬 경우에는 2분의 mr 제곱을 우리가 계산했고요. 이건 속이 빈 것인데 이거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막대 경우에는 중심축으로 회전시킬 경우에 12분의 ml 제곱이 나왔고요. 이렇게 계산했고 그리고 끝을 왼쪽으로 했을 경우에 3분의 1 ml 제곱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의 경우에는 5분의 2 mr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형태의 이 모양의 이 경우에 관성 모멘트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계공학 보니까 기계공학부나 이 토목 쪽에는 이런 관성 모멘트 계산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토크를 주어서 회전시키고 뭐 그런 거니까 어느 정도 회전이 쉬우냐 어려우냐를 갖다가 알려면은 이 관성 모멘트를 갖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기기들의 이 관성 모멘트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을 그 기본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 평행축 정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질량 중심축과 평행이고 거리 h 떨어진 축에 대해 회전하는 물체의 관성 모멘트는 평행축 정리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질량 중심을 축으로 한 관성 모멘트 계산은 참 쉬워요. 좀 형태가 좀 복잡하더라도 쉬운데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했다시피 이 원통의 경우에 이 중심축을 이걸 축으로 해서 이게 질량 중심축이잖아요. 배열식에 쓸 경우에 관성 모멘트는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 없이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죠. 이, 이 끝면, 원통의 끝면을 회전축으로 해서 배열식일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자, 이게 계산하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사실은 이걸 갖다 축으로 해가지고 회전시키면은 동일한 거리에 떨어진 R을 생각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중심축은 그냥 뭐 앞에서 있다시피 이 동일한 거리 R 떨어진 원판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일한 거리 축에서부터 동일한 거리 R 떨어진 그런 판을 생각해서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접근하면 쉬웠는데 이 이쪽 면을 회전축으로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굉장히 찾기가 힘들죠. 동일한 거리 떨어진 그런 면적을 찾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굳이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이 회전축 정리를 쓰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회전축 정리라 하는 것은 이 질량 중심축에서부터 평행한 축인 그리고 거리가 h 떨어진 그러한 축으로 회전시켰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는 이 질량 중심의 관성 모멘트에다가 더하기 이 전체 질량 m에다가 떨어진 거리 h 제곱하면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 경우에 이걸 축으로 하는 관성 모멘트는 계산은 이 질량 중심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2분의 mr 제곱에다가 더하기 여기 평행이잖아요. 이 질량 중심 축하고 이 축이 평행이죠. 평행일 때만 가능해요. 평행이고 거리가 라지 r 떨어졌으니까 결국 이걸 축으로 하는 관성 모멘트는 이 질량 중심 축을 축으로 하는 관성 모멘트 2분의 mr 제곱에다가 더하기 mr 제곱하면 된다 이겠죠. 그래서 2분의 3r 2분의 3 mr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걸 축으로 하는 관성 모멘트는 2분의 3 mr 제곱을 이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평행축 정리를 쓰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자 이러한 그 목적에 이 평행축 정리를 쓸 수가 있죠. 구도 마찬가지죠. 구도 예를 들어 구가 있을 경우에 구의 이 질량 중심 축을 회전할 경우에 5분의 2 mr 제곱이잖아. 그러면 이 구의 이 표면의 축을 만들어 가지고 회전시켰을 경우에 그때 관성 모멘트는 뭐냐? 그건 평행축 정리 쓰면 되죠. 이 두 개가 평행이잖아요. 축이. 자, 그건 뭡니까? 5분의 2 mr 제곱에다가 m에다가 거리 떨어진 r이죠. mr 제곱이니까 5분의 7 mr 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평행축 정리를 쓰면은 물론 이제 그 가능한 것은 이 질량 중심 축하고 평행인 축이라 해야 돼요. 평행하지 않은 축에는 그런 것을 평행축 정리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가 그래 복잡하지 않아요. 보면은 요 DM 부분을 봅시다. 이 DM 부분이 이 요 xi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가 이래요. 그래서 이, 이 질량 중심축에서 h 떨어진 그러한 좌표로는 xi 프라임, yi 프라임이고 그리고 질량 중심축으로 봤을 때는 xi, yi죠. 좌표가. 자, 그런데
xi 프라임, yy 프라임은 이 요 hx 떨어졌잖아요. x는 hx 떨어져 있고, 그리고 yi는 hy가 떨어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x 프라임 좌표하고 그냥 x 좌표 y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하고 xy 좌표 사이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됨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에서의 관성 모멘트는 dm에다가 xi 프라임 제곱 플러스 yi 프라임 제곱이죠. 자, 그런데 xi 프라임 하고 yi 프라임 좌표와 xi하고 yi 좌표 사이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여기 이어주면 되죠. 이 부분에 이어주면 되고. 자, 그걸 갖다 풉니다. 풀어주면은 이런 식이 되고요. 자, 요거는 뭡니까? 센터 매스의 관성 모멘트잖아요. 그 다음 이건 질량 중심이기 때문에 축이 이제 질량 중심 축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0이죠. 질량 중심이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질량이고 xi 제곱 yi 제곱 h죠. h 제곱이죠. 자, 그래서 질량 중심 축하고 h 떨어져 있으면서 팽한 그런 축으로 회전시켰을 때의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의 관성 모멘트에다가 두 떨어진 거리 h에서 mh 제곱으로 대주면 된다. 그래서 I 가는 것이 ICM 더하기 MH 제곱을 로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평행축 정리예요. 그래서 이 평행축 정리는 질량 중심 축하고 평행하게 된 그러한 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관성모멘트 구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고 질량 중심 축하고 평행하지 않은 그런 축에 대해서는 이런 질량 평행축 정리를 사용할 수는 없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만은 이 질량 중심축, 여기 질량 중심축이잖아요. 회식했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는 2분의 ml 제곱을 계산했죠. 자, 그러면은 이 끝을 회전축으로 했을 경우에, 이 회전축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질량 중심축하고 평행하고 2분의 1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평행축 정리해서 i는 ICM에다가 전 질량이 3m이잖아요. 3m이고 그리고 축하고 떨어진 거리가 2분의 1이지. 2분의 1 제곱에서 4분의 5 ml 제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했죠. 평축 정리식을 이용했는데. 자, 그럼 이게 맞는지를 실제로 계산이 쉽기 때문에 3개니까요. 3개니까 앞에서 했습니다만 요거는 0이고요. 요거는 m에다가 2분의 1 떨어졌으니까 2분의 1 제곱이고 요거는 m에다가 1 떨어졌으니까 ml 제곱이고 그럼 4분의 5 ml 제곱이죠. 그래서 이 계산하고 맞죠. 평행축 정리로 구한 관성 모멘트하고 우리가 관성 모멘트 정의에 의해서 구한 거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관성 모멘트 관계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림 같이 길이가 L이고 질량이 M인 균일한 막대의 한쪽 끝이 마찰이 없는 회전 중심점에 연결되어 있고 또 수직인 평면에서 회전 중심점에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상태, 정지 상태에서 놓습니다. 놓으면은 회전하겠죠. 질량에 의해서 막대의 질량이 있으니까 이걸 마찰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토크를 받아 회전하죠. 자, 그래서 이 각가속도를 구하려 했어요. 자, 타우는 I알파잖아요. 뉴턴의 이 회전 운동에 관련된 뉴턴의 제2법칙의 식이 타우가 I알파죠. 그래서 토크를 구해야 되죠. 자, 이 경우에 토크는 여기 중심축이고 그리고
2분의 1 떨어졌죠. 힘은 mg이고, 수직이잖아요. 수직이기 때문에 mg에다가 2분의 1 한 것이 바로 토크이죠. 토크니까 타우가 I 알파니까, 타우가 I 알파니까, 알파는 I분의 토크. I는, 끝을 갖다가 할 때 3분의 2 ml 제곱이라 했으니까. 자, 그래서 각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 끝부분이 각 가속도를 구하라. 그렇죠? 경진 가속도, 각 가속도고요. 이 끝부분에 의 가속도를 구하라. A는 R 알파잖아요. R 가는 것이 L이죠. 길이 L이 이 끝부분에 가속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A는 L 알파, 알파는 구해놨고요. 그래서 지어주면 됩니다. 자, 동일한 구조인데 길이가 L이고 질량이 M인 균일한 막대가 마찰이 없는 회전 중심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 저기 상태에서 놓았다. 자, 막대가 가장 낮은 위치에 도달할 때 이 각속력을 구하라 했어요. 앞에는 각 가속도가라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이 부분에서의 이 각속력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위치하고 요 위치 사이에 에너지 보존식을 쓰면 되잖아요. 요 위치에서는 여기 이제 이 중력 포텐셜의 기준점을 잡으면은 이것이 뭐예요? 이 중력 포텐셜이 mg에다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mg 2분의 1, 중력 포텐셜이 mg에다가 2분의 1인데 이것이 내려왔을 때는 중력 포텐셜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그리고 회전운동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다 회전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mg 2분의 1이 전부 다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똑같은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오메가를 구할 수 있잖아요. 관소미터를 알기 때문에 오메가를 구할 수 있죠. 자, 다음은 연지 위에 있는 경우 질량 중심의 접선 속력과 막대의 가장 낮은 점의 접선 속력을 구하라. 요 지점에 선속도 구하라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선속도 구하라 했습니다. 선속도 각속도 사이는 B 이퀄 R 오메가죠. R은 2분의 1이죠. 2분의 1 오메가. 오메가는 아니까요. 요 끝에는 뭡니까? 끝에는 길이가 L이니까 L 오메가죠. 이거는 2분의 1 오메가죠. 요 끝부분은 L 오메가죠. 그래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 반지름이 R이고 질량이 M, 관소멘트 I인 바퀴가 마찰이 없는 수평축, 이게 이 축입니다. 회전하죠. 축에 회전하는데 바퀴에 감긴 가벼운 줄에 질량 M인 물체가 달려있다. 자, 바퀴를 정지 상태에서 놓으면은 물체는 밑으로 가속되겠죠. 그리고 줄이 풀림으로써 이 바퀴도 회전하죠. 자, 그래서 바퀴의 각 가속도, 물체의 병진 가속도, 적 가속도, 줄에 그린 장력 구하라 그런 이야기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병진 운동도 있고 회전 운동도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병진 운동은 이 질량이 이 밑으로 가속되는 것이고 회전 운동은 이 바퀴가 각 가속도를 가지고 회전하는 게죠. 그래서 두 가지 이 운동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선 회전 운동을 보면은 토크를 계산해서 토크가 I 알파잖아요. 타우가 I 알파잖아요. 자, 그래서 토크는 뭡니까? 토크는 여기 회전축이니까 이 바퀴가 회전하는 게잖아요. 나머지는 회전하지 않고 그래서 바퀴가 이 줄의 장력
장력에 의해서 축에서 여기까지가 R이니까 토크는 TR이죠. TR이고 여기다가 관성 모멘트를 나눠주면 바로 거의 각 가속 타오가 I 알파라는 식에서부터 알파는 I분의 타오고 토크는 TR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회전운동이고 그리고 병진운동은 이 질량M이 이 무게가 있고 그리고 줄의 장력이 있죠. 밑으로 가속되죠. 그러니까 mg가 크죠. mg 빼기 t가 ma죠. 자, 그런데 이 회전운동에 의해서 이것도 밑으로 이 병진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A 이꼴 R 알파잖아요. 앞서 했다시피. 자, 그래서 성가속도하고 각가속 사이가 A 이꼴 R 알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게 대입식이 주면 A는 이 식에서부터 M분의 mg-t인데 그런데 알파가 R분의 A잖아요. R분의 A니까 그래서 A는 알파 요거니까요. TR 제곱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T를 구할 수 있죠. 자, T 구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알파 구할 수 있고 알파 구하면 또 A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4개의 작은 구가 XY 평면에서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G봉 모양의 막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달려있다. 이죠. 구의 반지름은 막대의 크기에 비해 아주 작다고 가정한다. 그렇죠? 자, Y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켰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 자, 그러면은 스몰 m 이거는 R이 Ri가 0이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를 주지 않죠. 관성 모멘트를 주는 것은 이 두 개의 라지엠인 물체죠. A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MA 제곱, MA 제곱이 2MA 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회전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했으니까 회전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제곱이죠. 그래서 I가 주어져 있고 오메가도 주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G축 방향, 그러니까 지면의 수직한 그를 회전축으로 회전시켰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와 회전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그런 문제예요. 자, 이 G축을 회전축으로 했을 경우에는 라지엠이 이 두 개 있으니까 EMA 제곱이죠. EMA 제곱이고 그 다음 스몰 m이 두 개 있으니까 EMB 제곱이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는 EMA 제곱 더하기 EMB 제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식이 되면 이건 I는 알고 오메가 저거 아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는 도래를 통하여 두 개의 질량이 M1과 M2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줄은 도로래에 미끄러지지 않고 전체 개는 정지 상태에서 시작했다. 물체 2가 M2가 H만큼 내려왔을 때 병진 속도 구하고 도로의 각속도 구하라. 자, M2가 H만큼 내려오면은 M1은 또 H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이 내려 올라감으로써 이 도로래가 회전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보존식을 써야 되겠죠. 뭐냐 하면은 결국 이제 이 처음에 이 물체를 정상 상태에서 놓을 때 이 M2는
요 기준을 여자면 M2GH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나중 상태에는 이건 0이 돼버리고 M1의 포텐셜 에너지가 M1GH가 되죠. 자,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줬고 또한 이 도래를 회전시켰죠.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결과적으로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도래의 회전 운동 에너지를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1GH 빼기 M2GH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운동 에너지 M1의 운동 에너지, M2의 운동 에너지하고 그리고 회전 운동 에너지를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식에서부터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2GH 빼기 M1GH 이것이 이 위치 에너지의 어떤 변화죠. 그래서 놓고 나서하고 놓기 전에의 이 위치 에너지의 변화인데 이 변화가 전부 다 이 M1의 물체하고 M2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이 도로의 회전 운동이 에너지를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성 모멘트가 도로의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r 제곱이죠. 그러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 B가 R 오메가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요 오메가 대신에 R분의 BF를 대입시켜주고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 M1과 M2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가 보이시면은 각 속도는 B 골라 R 오메가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자, 다음에 이 강치가 고르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원통을 생각하면 원통이 굴러가는 게죠. 굴러갈 경우에 이 원통이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만 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미끄러지면 문제가 참 풀기가 힘들어요.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만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롤링 without 슬리핑인데 미끄러지지 않고 롤링만 한다. 굴러갈 경우에는 우리가 회전 운동하고 병진 운동의 관계가 P 이퀄 R 오메가 A 이퀄 R 알파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굴러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 S가 R 세타만큼 이동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B가 R 오메가의 관계를 갖다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가속도도 R 알파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미끄러져 보면 뭡니까? 미끄러져 보면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강치의 강치가 구르는 경우에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만 가는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를 이용함으로써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운동하고 병진운동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변수를 하나 줄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변수가 두 개 있으면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 예제를 보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보기로 하죠. 자, 질량이 M이고 반경이 R인 원통이 정지 상태에서 높이 H에서 경사각 세타인 경사면을 굴러서 내려온다. 그래서 이 경우에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롤링 하는 거죠. without sleeping. 슬리핑 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서만 내려옵니다. 자, 경사만 바닥에서의 속도를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에너지 보존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죠. 이 지점에서는, 이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잖아요. 기준을 여자하면은 높이 h니까 mgh죠. 이 바닥에서는 이 원통의 병진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2분의 mv 적고 있고 회전 운동 에너지 있죠. 그래서 이 원통이 구르기도 하고 그냥 내려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병진 운동 에너지하고 그리고 회전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원통의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r 제곱이죠. 자, 그런데 B하고 오메가가 B고 R 오메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 줄어들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미끄러진다 치면은 B하고 오메가의 관계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없죠. 미끄러지는 게 있기 때문에 구르기만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르기만 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S가 R 세타니까 결국 B가 R 오메가고 A가 R 알파인 관계가 되는데 이것이 구르지 않고 미끄러졌다면은 일부는 구르고 일부는 미끄러졌다면은 이 관계를 갖다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용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원통이 구르기만 해서 내려왔다고 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성립되고 그래서 B하고 오메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결국 변수가 하나 줄어들어 가지고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 있고 속도 하면 또 이제 바로 또 각속도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물체가 구르기만 했을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기만 했을 경우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돼서 이 병진 운동의 속도하고 회전 운동의 각속도가 이런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가 이 속도를 변수를 하나 줄여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질량이 m이고 반경이 r인 원통이 경사각 세타인 경사면을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서 내려온다. 롤링 without 슬리핑이죠. 원통이 가속도로 가라 했어요. 자, 이 경우에 원통이 병진 운동도 하고 회전 운동도 하잖아요. 회전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은 병진 운동이고 회전하면서 회전 운동이잖아요. 자, 그래서 병진 운동도 하면서 회전 운동도 같이 한다.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생각해 보면 되죠. 자, 이 원통이 작용하는 힘은 이 무게에 있는데 무게를 수평, 수직 무게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마찰력이 존재하죠. 정지 마찰력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병진 운동은 mg sin 세타 빼기 f가 2m로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ma고 회전 운동은 토크는 뭡니까? 토크 주는 것은 바로 마찰력이죠. 마찰력이 토크를 회전 중심이죠. 원통의 중심이니까. 그래서 토크는 F에다가 반경 R이에요. 이것이 I 알파죠. 회전 완성모멘트 I이기 때문에 I 알파고 I는 2분의 MR 제곱이고 A는 R 알파의 관계가 있잖아요. 굴러성을 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우리가 이 정지 마찰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지 마찰력이에요. 운동 마찰력이 아닙니다. 자, 이거 구했죠. 구하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가속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가속도 구했으면 다시 A가 이거 잡으면 바로 정지 마찰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와 같이 원통이 굴러 내려올 때 마찰력을 일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마찰력에 의해서 회전운동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토크를 줘가지고 일을 하지 않지만은 이 토크를 줘가지고
물체를 회전시켜서 이 정지 마찰력이 한 일은 결과적으로 이 원통을 회전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회전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만드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마찰이 한 일은 FS에다가 S잖아요. 이동한 거리 FS는 구해놨잖아요. 이거잖아요. 3분의 1 mg 산시타고 이동한 거리는 산시타분의 h니까 3분의 1 mgh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반면 회전운동 에너지는 2분의 I 오메가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에다가 반사모멘트 넣고 오메가는 R분의 B니까 4분의 1 mv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찰력이 한 1은 결과적으로 회전운동 에너지를 만들게 했다고 이제 했을 경우에 요 에너지 두 개가 같아야 되죠. 자, 그래서 마찰력이 한 1에 의해서 위 회전운동 에너지가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 두 식을 같이 놓아주면은 바로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속도는 앞에서 구한 이 속도와 일치함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정지 마찰력이 결과적으로 원통을 회전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 한 일 자체가 바로 회전운동 에너지가 됐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질량이 m이고 반경이 r인 공이 높이 h에서 굴러서 그림과 같은 트랙을 내려온다고 하자. 구의 관성 모멘트는 5분의 1, 5분의 2 mr 제곱이다. 공이 반경 r인 원형 트랙의 제일 위쪽 여기죠. 위쪽에서 자유낙하하려면은 이 h는 얼마여야 하나? 자, 제일 위쪽에서 자유낙하하려면 요 지점의 속도가 0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0이 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에너지 보존식을 쓰면 되잖아. 요 지점에서의 중력 포션 에너지가 mgh죠. 요 지점에서는 중력 포션 에너지가 mger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자유낙하를 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0이 되죠. 속도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잖아요. 에너지 보존식에서. 그래서 h가 er, h가 r의 배되는 위치에서 놓으면은 이 공이 내려와서 이 점에서 톡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자, B번은 방향 아닌 원형 트랙의 제일 위쪽에서 떨어지지 않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이 출발해서는 최소 높이가 얼마냐. 그래서 이번에는 요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높이 H가 최소한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묻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원형 트랙의 정상에서 작용하는 힘은 공의 수직력하고 무게죠. 수직력은 N이고 무게는 mg. 이게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이 원으로 하므로 이 힘이 M 플러스 mg가 바로 구심력이죠. 구심력은 라지 R 빼기 R분의 mv 제곱이죠. 여기 구의 반경입니다. R은 트랙의 반경이고 왜냐면 공이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R분의 mv 제곱인데 여기 이제 R 빼기 R mv 제곱이죠. 자, 그리고 공이 가까스로 트랙에 붙어 있을 조건은 수직력이 0이 되는 거죠. 0보다 커야 될 거 아닙니까? 0보다 커야지 거기에 붙어가지고 공이 그게 회전 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그때 인계점에서의 는 수직력이 0이죠. 그래서 0을 잡으려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에너지 보존식을 쓰면은 HS05의 위치 에너지는 mgh죠. 어디서 또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느 위치에서 놓아야 되는 건 이걸 좀 지어서 계산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H 높이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공을 떨어뜨렸다 했을 경우에, 거기서 놓았다 했을 경우에, 그때의 공의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h죠. 자, 그리고 정상에서의 공 운동 에너지가 2분의 mv 제곱이죠. 그렇죠? 공이 또 회전도 하죠. 2분의 1 아용의 제곱이죠. 그리고 정상에서의 공의 위치 에너지가 mg2r이죠. 자, 그리고 공의 관성 모멘트는 5분의 2 mr 제곱이니까, 그리고 p 이퀄 r오메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이어주면은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식에서 b제곱이 있잖아요. b제곱이 g에다가 r 빼기 r에 요걸 갖다가 여기에 넣어주면은 결과적으로 h를 구할 수 있죠. h가 2.7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을 2.7r 여기 r인데 2.7r 위치에서 놓아야만이 이 공이 여기에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회전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공이 6r의 높이에서 출발했다면 정 Q에서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했어. 그래서 높이가 놓았는 위치가 요것의 6배 되는 이 트랙, 이 위쪽입니다. 그래서 놓았다 이거죠. 놓았을 경우에 공이 내려와가지고 원형 트랙이 있는데 원형 트랙의 여기서 수직으로 받는 힘을 구하라 그 이야기죠. 자, 그럼 에너지 모진 측성화 되죠. mgh, h는 6r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운동 에너지 없고 위치 에너지밖에 없었죠. 자, 요 지점 Q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고, 그리고 회전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아용의 제곱이고, 그리고 이때 위치 에너지가 mgh인데 h'인데 h는 r이죠. h'이 r이죠. 요 지점이니까 높이가 r이잖아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h 대신 6r을 잡으려고 h' 대신에 r을 잡으면, 그리고 i는 5분의 1r 제곱이고,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속도를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속도 구하면은 결국 이 q 위치에서 이 공이 이 트랙에 미치는 힘은, 작용하는 힘은 결과적으로 이 구심력과 같죠. 자, 그래서 구심력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는 R 빼기 R분의 MB 제곱, 이 구심력이죠. P 제곱을 구해놨죠,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들이 조금 복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적용을 하면은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전운동과 병진운동이 동일하게 일어났을 경우에 두 사이의 관계가 P 이퀄 R 오메가 그리고 A 이퀄 R 알파의 관계가 있으므로 그리고 이제 이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고 그러면은 그 관계를 이용함으로써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그 예를 갖다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 예들에 대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